도대체 통일교는 왜 이렇게 정권에게 로비를 했을까? 통일교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54년도에 교주인 문선명 교주와 한학자 부인 한학자 씨 두 사람이 이제 창시를 한 교입니다. 이 통일교가 창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신자만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꽤 신자가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는요 교세가 더 크죠. 일본도 한 10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게 통일교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거 하고 이제 교회를 함께 그렇게 병행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산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에 가시면 그 LG 빌딩 옆에 그 새로 생긴 큰 트윈 빌딩 있잖아요. 옛날 MBC 앞에 큰 주차장. 그게 통일 땅입니다. 통일교가 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가평에 있는 그 이 통일교 본부인데요. 천정궁인가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심병원, 청심 고등학교 다 있고 이게 지금 거의 100만 평 규모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통일교의 아주 본산지입니다. 가평이. 여기 가보시면 차 타고 가보면요. 이 산에 아주 이런 건물이 그냥 딱 있습니다. 여기가 청심국제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가 청심 또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내에서도 세계일보가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워싱턴 타임스가 통일교 소유입니다. 국내에서도 여수 쪽에 가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리조트,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교가 문선명 교주가 돌아가시면서 북한에도 사실 그때는 통일교가 꽤 많은 지원을 하고 북한의 평화자동차라든지 그것도 아마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통일교 교리를 보면 이 문선명 교주를 참 아버지, 그다음 한학자 여사를 참 어머니로 모시고 있으면서 사실 재림한 예수라는 어떤 메시아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거는 이제 국제결혼, 엄청난 천상 규모 국제결혼 이런 걸 매번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통일교가요, 일본에서 최근에 한 몇 년 됐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신자의 아들에게 피습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일교 엄마가 통일교 신자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집에 재산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통일교에다가 헌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유세를 할 때 와서 저렇게 테러를 해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통일교가요, 일본이 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자금 이거를 꽤 많이 되는 걸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22년도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즉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무시한 정치인들이 그냥 통일교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자금을 받고 해서 이게 사건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2023년에 통일교가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여기 해산 청구를 법원에 해서 여기가 사실상 해산 조치가 됩니다. 지금 종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통일교가 일본에서 막대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끊겨버렸어요. 통일교가 일본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통일교가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가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 캄보디아의 ODA, 즉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한 2배를 올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올려주면 통일교 측에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 사업을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통일교가 교세도 확장하고 경제적 이득도 차리고 또 통일교 수건 사업이 뭐냐면 이 비무장지대에
유엔 제5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거, 이게 통일교의 핵심적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YTN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실제로 YTN 인수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당시에 유진그룹이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 바람에 인수에 결국 좌절이 됐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가 뭔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아마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건진법사, 즉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당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샤넬백 뭐 등등을 주면서 예산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전달했던 이 샤넬백, 물론 지금 현재 김건희 씨는 직접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전달했던 이 샤넬백을 김건희 씨의 비서가 이거를 다시 그 샤넬 회사 매장에 가서 다른 백과 구두로 바꿨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통일교 측이 뭐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인가요? 이것도 선물해 주고 뭐 했다는 거죠. 근데 특검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통일교 측이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수시로 김건희 씨 측한테 여러 가지 청탁,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을 청탁을 했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이제 이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건진법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김건희 씨가 이 윤영호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를. 이번이 특검이 공개한 공소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김건희 씨가 통일교 윤영호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특검이 뭐라고 하냐면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이 공소를 하면서 결국 국정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 바로 이 혐의를 이걸 적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부에 있는 대통령 가족으로서 경호나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법적인 전혀 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즉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국정에 개입했다. 요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돕느냐 했을 때 통일교 신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대거 당시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킵니다. 입당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당시 후보로서 이제 당선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권성동 지금 의원이 곧 이제 조사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결국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정도를 직접 여의도에 있는 모 식당에서 줬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한학자 지금 총재를 아까 제가 보셨던 가평에 있는 천정궁 거기서 한 2차례 아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까지 했다라는 게 나와 있죠.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할 때 한 1억 원 정도씩 받았다라는 게 이제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거 입당을 해서 권성동 당시 의원이 당 대표가 되려고 그랬어요. 당 대표가 되려고 본인이 막 나섰다가 결국은 좌절합니다. 그때 아마 돌아가신 장제원 비서실장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압력 등으로 인해서 하고, 대신 김기현 대표가 결국 당 대표가 되게 되죠. 자, 그때 통일교 신자가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당사를 압수하는 것도 통일교 신자하고 당시 입당했던 거하고 지금 뭔가 매치를 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통일교 측의 로비로 인해서 지금 김건희, 권성동, 지금 당까지 전부 다 연결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통일교가 일본에서의 어떤 교세 추락,
이런 것들을 실제 한국에서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그 고리로 이 건진법사가 이 김건희 여사 측에다가 통일교 연결시켜줬던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특검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관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지금 보니까요, 한학자 그 총재 같은 경우에 곧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데,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통일교 운영하는. 거기에 지금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입원을 했고 지금 뭐 엄청난 변호사들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마한 오강수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강찬호 전 서울고검장 등을 전부 다 변호인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고, 오강수 전 민정수석은 불과 뭐 한 3달 전에 민정수석 됐다가 결국은 차명 주식 문제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정관 중에서는 이런 정관이 없는 거죠. 정관이란 게 이제 곧 하고 또 정권과 연결이 되는 분이니까 아마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변호사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한학자 여사한테까지, 총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특히 한학자 총재가 옛날에 막 해외에서 뭐 무슨 도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도박 빚이 그때 600억인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우리가 했는데, 그 수사에 대한 정보를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 측에다가 전달해 줬다. 뭐 이런 지금 의혹을 사고 있죠. 자, 이것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될수록 통일교 측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자체에 지금 위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만약 한학자 총재가 잘못될 경우는 통일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미국의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아주 유력 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최근에 지금 이 워싱턴 타임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 타임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종교 탄압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사람?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가 미국의 정관계에도 꽤 영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향력이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특검도 지금 이게 김건희 씨와 연결된 만큼 수사를 여기서 뭐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요, 이런 지금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된 비리는 정권 초기에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바로 특별감찰관의 임명이었어요. 이 특별감찰관은 친인척,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 그 비위를 감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석수 감찰관이 당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 있다가 결국 조국하고 뭐 갈등 빚으면서 결국 사퇴해버린 이후에 9년 동안 지금 공석입니다. 임명이 안 됐어요. 윤석열 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 안 했어요. 근데 또 윤석열 정부도 딱 되고 나니까 이거 지금 임명하게 되면 바로 김건희 씨 감시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단이 벌어진 게, 특별감찰관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나마 조심했을 거예요. 이 소문이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좀 통제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7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도록 지금 당에다가 이야기를 해놨다 라고 했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근데 아주 강간무소식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게 정권 초기에 사실은 이런 비리를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2달이 넘도록 지금 당도 움직임도 없고, 원래 이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지금 뭐 여당에서는 특검은 엄청 늘리는 법안을 갖다 계속 만들어가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반면교사 해야 될 텐데 이거 지금
딱 돼보니까 괜히 귀찮거든요. 또 그 성가시거든요. 괜히 감찰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아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직까지도 뭐 직장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 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아마 딱 집권할 때와 집권하고 난 뒤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특별감찰관 이거 임명하는지 여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